안녕하세요. 연시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가남읍 안금리에서 바우가마라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칠창석 도예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도자기 만든 지는 한 33년 차 되고 있고요. 이 안금리에서, 가남 안금리에서 작업한 지는 이제 22년 됐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일을 뭐 30년 넘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주에서만 쭉 도자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 가남에서 이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자기를 이제 33년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1987년, 그러니까 27살 되던 해에, 1987년은 그런 정말 드라마틱하게 한국 역사가 요동치던 해였는데, 그때 뭐 여주에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할 때였는데, 저는 여주에서 그 문화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풍물운동, 풍물보급운동을 여주 이천에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관련한 그 단체들도 만들고 해서 일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가 아니어서 어렵더라고요. 뭐 막걸리 값, 담배 값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가끔은 노동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풍물 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용돈이 궁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주의 도자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황을 누리던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그 선배님들 요장에 이제 찾아가서 일거리 좀 달라 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형님들이 저한테 이제 뭐 용돈을 좀 주는, 품삯을 좀 주는, 그걸로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 문화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도자기를 하다가 쌀이산에 이제 있는 어떤 그 형님을, 그 선배님하고 같이 도자기에 관한 깊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저도 이게 도자기를 통해서도 내가 도자 문화운동도 굉장히 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그 분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차 도자기의 매력에 좀 빠져들게 되는 상태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결단을 합니다. 도자기를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도자기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도자기에 발을 딛게 된 계기였어요. 알바가 이제 본업이 된 케이스네요. 예, 그렇죠. 저도 알바가 본업이 된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 저 이제 가마 이름, 저희가 흔히 가마 이름, 공방 이름이라고 바우가마라고 했을 때, 이제 우선 이제 우리 전통적인 바위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디자인 학교 이름, 그렇죠. 바우하우스 있죠. 둘 중에 어떤 의미에 더 무게가 있는 건지. 어린 시절에 저는 사실 이 바우라는 그 닉네임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만들어준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 아들이 무병장수하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우를 그렇게 좀 닉네임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무병장수를 비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그 닉네임을 불렀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엔 그게 싫었어요. 어디 이렇게 나가면 시장에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뭐 어른들이 야 바우야 뭐 이렇게 부르는 그게 어릴 땐 좀 싫었는데, 바우야 이렇게 불리던 그 이름이, 제가 이제 정작 그 도자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건
홀을 근사하게 짓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바우라는 이름은 생각해 볼수록 참 좋은 의미이다 싶기도 하고요. 도자기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흙을 바우로 돌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불에 구우면 그게 바우처럼 되지 않습니까? 단단하게. 그 용암이 굳어진 게 바우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저런 생각들 끝에 야, 그럼 바우를 만드는 가마,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바우가 운영하는 가마,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저런 여러 생각 끝에 바우가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장명은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요즘 작업 하시는 분들, 특히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특히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 말에 열리던 도자기 축제가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그 오픈 스튜디오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픈 스튜디오 처음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운영이 됐고, 올해는 또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오픈 스튜디오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도자기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지금 특히 뭐 작년 가을에 돼지열병이 아마 9월 하순쯤에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 수도권의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 이제 겨울철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엄습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생계를 만들어 나가고 살아나가야 할 사람들은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표현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수십 년씩 이 일을 해오시던 분들이 다른 어떤 생계를 찾아서 떠나는 모습들까지 보면서 굉장히 그 깊은 그 상심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자기, 평생을 해오던 도자기를 접고 뭐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헤매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나도 또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그 인풋은 없어도 아웃풋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될 것들이. 그런 지금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뭐 거의 멘붕에 빠져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픈 스튜디오는 지금 올해가 5년째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2018년 한 해를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5회가 됐는데 연례 행사로 쭉 진행을 해오던 반대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자 문화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결과물인 도자기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도자기 만드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그 지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렇게 해서 또 도자기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좀 더 그 도자 문화의 그 좀 근원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좀 알리는 그 기능을 하는 행사, 그런 행사가 중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게 되면은 저한테 도자기를 사갔던 사람들한테 그런 일정한 그 도자 문화라고 하는 고급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하는, 대중화하는 그런 좀 보급하는 그런 의미, 그런 것들도 같이 노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스튜디오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진행을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때그때 조금씩 주제를 달리 하기도 했어요. 가령 어떤 해는 장작가마 떼는 모습, 제가 이제 장작 3칸 장작가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작가마를 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 사람들이 장작개비도 던져보는 그런 그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한 해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뭐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규제하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게 된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그 코로나한테 그냥 지는 걸로 우리 공동체가 끝날 수는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거를 우리가 나 도자기 만드는 도예가인 내가 코로나19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방문해 오시는 그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하고 더불어서 도자기 토장승, 흙으로 만든 장승을 한번 만들어서 쭉 세워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랄까요, 우리 그 공동체의 안녕과 뭐 우리 자신의 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좀 이렇게 다잡아보는 그런 그 정신적으로 좀 다잡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올해는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했습니다. 도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제 교감하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올해 참여하시는 분들 그 도자 장승 만들기 좀 재밌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장승이 이제 기왕에 바깥에 쭉 서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흙을 사실 늘 우리 도자기 만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흙을 대하면서 사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흙을 만지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멈칫거리다가는 막상 이제 손을 대보면 손에 그 끈적한 그 미끌미끌한 그 흙이 딱 만져지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자기의 그 작업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형태, 자기만의 장승, 뭐 험상궂은 얼굴이 되기도 하고 뭐 좀 재미난 그 표정을 가진 그런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사실 도자기 흙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사람 살결 만지는 것 같거든요. 부드럽고. 그거를 이렇게 만지면서 계속 어떤 아기들은 그 흙을 뭐 거의 몇 시간 동안 그 말랑말랑한 흙을 가지고 계속 그 흙 장난을 하면서 놀곤 하는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인간의 심성에 미치는 좋은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자기 만들어 보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도자기 축제 같은 거 하면 물레 체험 같은 것들은 보통 많이 하는데, 이번처럼 이제 물론 이제 그 겉 모양은 이렇게 원통형의 이렇게 기다란 그런 형태는 제가 이제 물레로 잡아 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그러뜨려서 밖으로 내고 또 눈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뚫거나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 말랑말랑한 흙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만지게 되니까 엄청 우리 정서에 좋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도 좀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이 이제 작업한 성과물을 들인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예.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다양한 작업을 해오신 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새로운 작품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작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천착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거는 회령자기입니다. 회령. 함경북도 회령에 쭉 연면하게 내려왔던 말하자면 여진족들, 회령하면 이제 여진족들이 이제 거기서 여진의 도자 문화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회령자기는 또 우리 조선 시대의 조선의 문화와 밀접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진족들이 만들어도 결국 그것은 조선의 문화와 깊은 습합 속에서
펼쳐져 왔던 문화 양식이기 때문에 조선의 도자 문화라고 해도 이제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이 회령자기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회령에 아마 가본 적은 없고, 근데 회령에서 그런 그 도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쪽에 있는 많은 작가들도 회령자기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회령자기를 정작 일본인들이라든가 이런 해외의 그 도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정작 우리 문화인데도 많이 외면해 왔던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굉장히 호쾌한 표현 양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라색, 그 볏짚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보라색의 그 뭐랄까요, 향연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거기에 좀 많이 심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회령자기에 좀 많이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 전통의 도자기들을 우리가 더 오히려 잘 작업을 하기보다는 외국 작가들이 많이 우리 도자기에 관심을 갖다 하는데 뭐 소비자들 성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내부로부터 우리의 그 장점 이런 것들을 그 장점들을 키워서 세계화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에 우리가 좀 익숙치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평가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비로소 느끼는 그 좀 뭐랄까 형광등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오지는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장점이 아마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탐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갖게 합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본다 그러는데 그 사실은 지금 우리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통예술 분야 중에서 특히 도자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일상적인 생활자기야 같은 경우에 일반 유통 업체들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흔히 작품이라고 부르는 작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유통 경로가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도자기를 비롯한 문화예술 작품들이 어떤 소비자화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도자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제 한국 여주와 같은 경우는 한국 도자재단도 있고 여주시에 이제 도예를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한데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한국에서 그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너무도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에 또 저처럼 이렇게 뭐 어렵게 이렇게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예술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이제 그 험난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묘하게도 그 대단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대중들의 그 안목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돼 있질 않다 보니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런 습관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이 사회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큰데 국영수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인문학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은 외려 등한시하면서 좀 기능적인 공부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치중하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 예술가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지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라든가 뭐 또 혹은 뭐 가까운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만 하더라도 도자기 문화 쪽에서는 우리보다는
아직은 더 그 대중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보이고 있는 그 대중들의 모습, 대중문화로서의 도자 문화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부럽죠. 우리도 이제 한 뭐 20년, 3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인식이 높아져 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작품 한 점 팔기에도 너무도 힘든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중들과 이렇게 접점을 찾아주게 만드는 그런 것들, 즉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큰 그 아트 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넓게 만들어 나가는 것, 좀 더 근원적으로는 대중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을 국영수 중심이 아니라 문화예술,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들을 더 높이 쳐주는 사회, 그런 걸 만들어가기 위한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아마 여주만큼 도자 문화가 이렇게 깊이 스며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에는 광주 분원 중심으로 도자 생산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도자기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여주는 1000년이 넘는 도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도자기의 그야말로 도자 산업의 전초 기지로서 여주가 얼마나 대단한 지역이었는지는 뭐 강천에 있는 부평이라든가 뭐 북내 뭐 중암리라든가 하는 여러 도자 유적들, 그러니까 그 산업의 흔적들, 수백 기에 달하는 그런 가마터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 여주에서 남북한을 통틀어서도 아마 가장 대단한 도자 문화를 간직한 곳일 텐데도, 여주는 아직도 뭐 도자 관련한 그런 박물관 하나 없고, 도자사도 여주 중심으로 펴낸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도자 문화의 빛나는 전통을 어떻게 이걸 계승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마저 좀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많은 관계 요로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자기나 아니면 뭐 도자기뿐만 아니라 회화 작품이든 어떤 작품이든 일반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것들이 백화점이나 유통 업체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굳이 뭐 축제라든지 굳이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걸 보고서 저도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찌 되었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만 잘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여주로 얘기하면 도자기 만드는 분들은 도자기 만드는 데만 잘 만들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 결국 일정 부분은 행정이나 이런 부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주시장님이나 여주시 공무원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도자기를 어떻게 우리 우수한 여주 도자기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판로를 개척하는데 행정에서도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평소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시민이 이제 역사의 하나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시민의 어떤 편익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집중돼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여주시가 존재하는 시라고 하는 시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은 또 그런 시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보듬어 안아야 되는 일들이겠고요. 여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주를 상징하는 많은 그런 산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도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여주에서의 의미는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보나 의미론적으로 보나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큰 의미를 가진 이 도자 산업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난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그 시행정의 그 노력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도자기 만드는 일에만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뭐 더 정말 바랄 것이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저희들이 만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뭐 정말 팔아서 생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 각계전투하듯이 전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작업에 천착하는 삶, 거기에 아주 올인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시 행정뿐만이 아니라 또 도자 재단이라든가 하는 그 도자기를 암암리에 서포트 해야 되는 그런 조직들까지도 다 해당된다고 보지만은 그 예술 행정이라든가 또 지방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야 할 일이 우리 여주의 도자 산업이 처한 그 현실을 정확히 좀 읽어내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여주는 도자기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곧 자원인데 그 사람들이 여주를 등지고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작업 내용이 우수한 사람들일수록 빨리 여주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여주가 그 사람들을 등 떠미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주의 자산들인데 그 사람들을 잃으면 여주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웃 동네 다 이천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천과 여주의 행정에 깊은 차이가 있어요. 그 고를 메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는. 그걸 따라잡질 못하고 있어요. 이천에서는 도자기를 전공한 사람이 또 뭐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시 행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도자 산업을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을 하고. 여주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가 사실 도예팀이 있지만 그 순환보직 공무원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 도자 산업을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여주에도 그만한 그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을 그 일의 체계 안으로 불러들여서 도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혀서 그 일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이천과 여주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그래서 도자 산업의 마치 그 중심지가 이천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화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사실 여주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서 다시 여주가 천년 도자기 고장으로 다시 제 갈 길을 잘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주가 좋아서 여주로 오신 예술을 다른 분야이긴 한데 예술 하시는 분을 한 분을 뵀는데 예.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걱정부터 드네요. 그분도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주를 떠나야 되는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여주 시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주 시민들께 도자기를 하시는 입장에서 도자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든지 아니면 뭐 홍보라든지 이런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 시민들한테야 뭐 당부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여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주 시민들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화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는 없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께 적극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예인들이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자꾸 내고 실천 방안들을 내고 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에서 바우 가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도예가 최창석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